자, 이제 배열까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자, 돔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돔 요소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개념이고, 각각의 이제 특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돔이라는 거는 뭐라 했죠? 돔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다. 즉, 도큐먼트가 문서고 오브젝트가 객체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 객체, 모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ASML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돔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상위 태그로 뭐가 있어요? ASM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헤드하고 바디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코드를 바디 안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블라블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뭐라고 한다고요? 노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노드. 헤드 노드, 바디 노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의 자식들의 헤드는 자식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보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 이런 거. 보이죠? 방금 설명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헤드라고 쓰고 바디라고 쓰잖아요. 뭐 헤드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뭐 바디도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A라는 걸 썼을 때 A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고, A가 가지고 있는 자식 텍스트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돔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렇지 돔을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그 배운 내용에서 어떻게 쓰냐,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몇 개 좀 써볼 거예요. 자, 내가 div를 하나 썼어요. div. 그 다음에 div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div라는 부모 노드가 있고, div는 부모고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div 입장에서 자식이에요. 자식. 안녕하세요는. 그쵸?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관계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조금 글씨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div 폰트 사이즈는 3REM이라고 일부러 좀 키웠습니다. 좀 크게 보려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7.5REM.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접근할 건데, 자, 제일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돔에는 여러분들이 돔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보다는 걔네가 반환하는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돔 요소에 접근 시 반환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드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자, 말 그대로 노드 리스트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노드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SML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도 둘 다 객체긴 해요.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인데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분명합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근차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콘솔 클리어 라고 적으시고요. 자, 콘솔 로그 돔 요소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자,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요거는 뭐 그래요. 콘솔 로그라 쓰지. ASML ASML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SML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document, 자, 문서죠. 그 다음에 get element.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elements by name, elements by tag name, elements by tag name, 뭐 n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 쓸 거예요. 요거 잘 안 써요. 요거 쓸 건데, 자, 여기다가 소가로 쓴 다음에 침표한 다음에 di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let divs라고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태그 네임을 검색했을 때 HTML 내에 div가 하나면 다행이지만 아니죠. 여러 가지죠. 존재하는 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divs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온지 한번 눈으로 봅시다.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렇게 출력하니까 제가 태그 네임 get elements by tag name 하니까 뭐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HTML 컬렉션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HTML 컬렉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HTML 컬렉션을 반환하는 타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컬렉션을 반환하는 타입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iv가 몇 개? 하나니까 지금 0번째가 출력이 돼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거 객체잖아요. 객체. 객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div를 하나 더 써볼게요. div. 반가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번째.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0번째를 출력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ivs 0번째라고 접근하면 내가 0번째인 이 div 안녕하세요 노드를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노드를 콘솔 창에 출력. 그러니까 지금 div 0번째 div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노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출력한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1번째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반가워요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1번째에 있는 녀석을 접근해가지고 색상을 변경하고 싶대요. 그러면 색상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divs에 1번째에 접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스타일을 입힐 건데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 뭐 컬러라는 스타일을 입힐 건데 컬러를 뭐 레드로 하겠다. 그러면 1번째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레드로 변경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HTML 컬렉션을 반환하는 녀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있죠. 그래. HTML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let div라고 해볼게요. div. 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자, 뭐가 있냐면 document 그 다음에 get이 아니라 query selector라는 게 있습니다. query selector 소가로 한 다음에 div.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HTML 태그로 접근한 거죠. query selector.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제가 di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나올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얘는 반환 타입이 달라요.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TML 컬렉션을 반환한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노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노드 리스트를 반환. 자, 얘는 뭐다? 얘는 A3일상에 첫 번째로 일치하는 엘리먼트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div 중에 두 개가 있지만 누구를 찾은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안녕하세요 들어있는 div를 찾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div 하나 더 썼어요. 어서와 라는 게 있대요. 그럼 누굴 찾겠어요? 어서와 찾는 거예요. 어서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자, HTML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다가 query selector 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all. 자, 그러면 더 이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미 let divs는 있으니까 to라고 써볼게요. to.
자, 그러면 2라고 쓰고 콘솔 로그 해가지고 divs2 출력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보이시나요? 자, 오브젝트 노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노드 리스트를 반환해요. 노드 리스트.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얘는 HTML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당 태그를 검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게 검색이에요. 검색. 내가 HTML상에 뭐가 있는지 검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div를 검색할 건데 첫 번째 위치하는 div를 검색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엘리먼트가 태그 네임인 이제 div를 검색한다. 근데 이제 얘랑 이 녀석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HTML 컬렉션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사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지만 얘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길이 같은 경우도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쵸? 길이나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는데 얘는 쉽게 길이 같은 것들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다시 이 녀석 이 노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변경되지 않아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쓰고 내가 만약에 0번째에 접근하고 싶다면 얘도 똑같아요. 0번째 접근하면 어서와 나올 테고 1번째로 접근하면 안녕하세요가 나오겠죠. 보이죠? 자, 근데 지금 안녕하세요로 검색했을 때 안녕하세요는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녕하세요에는 요 스타일이 같이 검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2번 이렇게 써면 당연히 2번째도 이렇게 검색하는 게 가능하죠. 어서와, 뭐 안녕하세요, 반가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HTML 태그로 접근했으니까 세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런 식이 지금 코드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얘는 텍스트 1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라 썼어요. 자, 둘 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얘는 텍스트 2, 텍스트 3.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텍스트 그죠? 일부러 얘는 1, 2, 3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검색하냐? 제가 let texts라고 써볼게요. 텍스트들이다. 그러면 document라고 쓰시고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작은 따옴표 쓴 다음에, 자, 여기서는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점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텍스트라고 쓰셔야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이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더라. 근데 클래스 이름을 접근하면 이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까요? 콘솔 로그 출력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보시면 HTML 컬렉션을 반환합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HTML 컬렉션을 반환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텍스트는 0번째, 1번째, 2번째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0번째 출력해서 가져오면 뭐 나오겠어요? 누가 나와요? 0번째 노드가 나오겠죠? 그죠? 어서와. 당연히 1번째 하면 1번째 노드, 그 다음에 2번째 하면 2번째 노드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만약에 텍스트 1이라 썼어요. 그러면 텍스트 1이라고 쓰게 되면 텍스트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잖아요. 하나. 텍스트 1. 그죠? 그러면 콘솔 로고 출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출력하면 노드로 출력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객체 타입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텍스트 1이라는 거는 지금 HTML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스타일을 좀 입혀야겠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여기다가 블루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라는 건 어서 하니까 얘가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cannot set properties undefined.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0번째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꾸셔야 된다. 자, 보이죠? 바뀌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 녀석은 뭐다? ASML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컬렉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쿼리 셀렉터로 하나만 검색했으면 얘는 그냥 div 써가지고 거기다 스타일 입혀서 접근하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이런 식으로 0번째로 접근해서 내가 출력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id로 접근하고 싶다. 자, 그러면 id는 ASML상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겠죠. 자, id는 뭐라 할까요? 그냥 뭐 텍스트라고 쓸게요. 텍스트 1 똑같이 쓸게요. 텍스트 2, 텍스트 3. 자, 그러면 id는 뭐예요? 자, 여기다가 얘는 id로 id 이름으로, 자, id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id 텍스트 1이라 써볼게요. id 텍스트. id가 텍스트가 1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get element by tag name. element by id라는 게 있죠. 태그 네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콘솔 로그 출력했을 때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id 텍스트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얘는 뭘 반하냐면 노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노드 리스트. 자, 그래서 id로 검색. 그래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하다? 내가 태그 이름으로 id 이름으로 검색하는 게 가능해요. 어차피 얘는 ASML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는 두 번째여서 검색할래. 두 번째 이름을 id가 이름을 가진 녀석.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나는 색상도 변경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입힐 건데 컬러를 뭐 골드로 변경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SML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돔 요소에 접근해서 반환 타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노드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얘는 모든 유형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유형의 노드. 그런데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얘는 ASML 요소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ASML 요소만 포함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컬렉션 같은 경우는 요소가 0번째, 1번째, 2번째 요것만 포함하는 거고, 근데 노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요소 보이죠? 모든 유형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iv 어서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div 박스라고 썼어요. 박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뭐 섹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내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아티클 이런 식으로도 들어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노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쿼리 셀렉터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쿼리 셀렉터 말고 지금 박스라고 했잖아요. 박스. 그러면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데, 제가 id를 해볼게요. id 박스다. 여기다가
그냥 박스라 쓸게요. 자, 박스 검색하면 얘는 뭐 어떻게 될까요? 박스만 나올까요? 아니요. 자, 보이시나요? 박스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포함하고 있는 녀석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노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박스 썼다 해가지고 박스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노드리스트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이 다 검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차일드일 겁니다. 스타일 컬러를 뭐 블루로 해볼까요? 이게 돼. 이게 아닐 텐데. 자바스크립트 보면 요거 여기 튜토리얼 같은 것도 보면 뭐 돔 메서드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도큐먼트라고 쓰게 되면 지금 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뭐 태그 name, 클래스 name. 이런 식으로 지금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뭐 ASML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ASML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뭐 엘리먼트 검색해서 스타일 프로퍼티라는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찾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외울 것까지는 아닙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쓰고 저걸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ASML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돔에 접근해서 그 녀석을 뭐 디자인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추가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ASML,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돔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